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이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도 아니고 안면식도 없는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마음에 우연히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접하게 되어 조언을 얻고자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20살에 인문계열에 입학을 했고 그 인문계열의 전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상황에 맞추어서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고 군복무 중에 운동을 취미로 붙이게 되어서 스포츠 건강재활 전공으로 전과를 했다고 합니다. 인문계열인 본 전공은 도저히 싫고 단순히 운동이 취미가 되어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전과를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과를 한 이후에도 화성세월을 보내면서 웨이트를 하던 중 잦은 부상을 가졌고 그러면서 물리치료에 관심이 갔다. 그때부터 물리치료에 욕심이 더욱 생겨났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물리치료학과를 진학하겠다라는 마음은 확실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점은 근고역계 도수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파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궁금해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 현재까지 걸어오신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할 시에 나이가 28살 혹은 29살이 될 텐데 늦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님이 걸어오신 길과 제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스포츠 물리치료를 보고 물리치료과에 진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물리치료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보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 재활 분야는 물리치료 분야도 하지만 체육 전공자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전공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몸담고 있는 스포츠 건강재활 선배나 아니면 교수님들께 여쭈어보면 좀 그 차이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고역계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세 가지 대답을 해줄게요. 고등학교 졸업 바로 직후에는 저는 체육과를 진학을 했어요. 체육과에 진학을 했지만 그때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네.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한 학기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고 졸업 후에 뭘 해야 될지도 막막했었고요. 내가 졸업 후에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알아보다가 물리치료라는 파트를 알게 되었고요. 사실 물리치료를 진학을 하려고 한 이유는 스포츠 물리치료 영역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학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체대를 신입생으로 다니던 시절에는 스포츠 물리치료를 하려면 체육과에서 학사를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석사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하는 것도 너무 시간도 돈도 아깝고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졸업 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했죠. 결과적으로는 운 좋게도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스포츠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2, 3학년 때 그리고 실습을 거치면서 스포츠 물리치료가 아니라 난 도수치료 분야에서 내 꿈을 키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고시를 보고 처음에는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종사할 도시치료 분야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간 도시치료 병원에서 내공을 많이 쌓았어요. 내공을 쌓았다라는 한 줄로 학생에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책도 보고 동기들과 도시치료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죠. 내공을 쌓은 뒤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형외과의 실장으로 가게 됩니다. 실장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시점에서 저는 병원에 나왔어요. 병원에 나왔던 이유는 피트니스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퍼블릭 피트니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골프 요가 헬스 3만원 이렇게 전단지로 광고하는 퍼블릭 피트니스라고 하죠. 그 퍼블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체육계에서 내가 경험을 했던 서울대병원처럼 큰 규모의 시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호텔 피트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소재에 있는 호텔 피트니스 두 곳을 경험을 한 뒤에 다양하게 또 경험을 했어요.
아파트 휘트니스도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헬스를 같이 하는 센터도 들어가 보고. 사실 저는 강사, 교수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완전히 먹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대신에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하든 아니면 트레이너를 하던 저는 고객들에게 그리고 내 직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이런 지식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겸임교수가 되면 무언가를 꼭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달려왔던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전 그 말을 굉장히 믿는데 석사 졸업을 하고 휘트니스에 근무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과목도 제가 너무 관심이 있던 과목이라서 그때부터 겸임교수로, 올해는 이제 4년차가 됐네요. 4년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자주 얘기를 해 주었어요. 물리치료라는 분야가 병원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피트니스 쪽으로 나와서 한번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체 강의들도 많이 다녀보니까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틀에 박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물리치료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더라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적인 컨셉들이나 뭐 운동과 접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휘트니스들을 거쳐오면서 저에게 좀 많은 것들을 물어봤던 친구들, 특히 재활이나 어떤 운동학 같은 것들에 열의가 있었던 선생님들을 다 이제 모아서 워크숍을 한번 열었어요. 그게 제 첫 워크숍이었는데 사실 강의가 끝난 뒤에 회식도 하느라고 돈을 오히려 더 쓴 워크숍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워크숍입니다. 어쨌든 그 워크숍을 시작으로 재작년 19년도에는 워크숍을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운동을 할 때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배웠다면 그 이론을 어떻게 운동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체육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는 도수치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초년차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손을 어떻게 잡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촉감적인 내용이라서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한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을 할 때 제가 이제 1년 늦게 들어간 거죠. 반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나누자면 절반에 잘랐을 때 저는 젊은 편이었어요. 1년에 늦게 들어갔음에도. 제 위에는 24, 23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28, 29, 35, 40이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리치료가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전문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게 저희 과의 특징이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나가는 그 학교에도 매년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 항상 한 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리고 그분들, 저와 졸업 동기인 형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이를 좀 먹은 뒤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 그 마인드가 상대가 안 돼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군대에서 한번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본 뒤에 다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의 길을 잘 닦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늦은 나이 아닙니다. 절대 늦은 나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지식이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있다고 해요. 이제 형식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디로 넘어갔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묵적 지식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이때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거는 왜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암묵적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지식은 그냥 루트, 제가 걸어온 길, 어떤 양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암묵적 지식은 어떤 노하우, 저의 마인드, 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제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걸어온 길은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스타트했던 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다를지도 몰라요. 또한 저와 학생은 성향, 성격, 어떤 흥미가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형식적 지식보다 암묵적 지식,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인드는 무엇이었는지, 요걸 좀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기만 하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노래방에 즐겨 가는데 저는 노래를 잘하진 못해요. 좋아하는 것 뿐이지. 제가 아마 가수가 되고자 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학창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좀 설명을 잘해주는 학생으로 인정을 좀 받아왔어요. 공부는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지가 알고 있는 거는 설명 되게 잘한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반 1등, 5등 안에 드는 친구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설명을 듣고 오는 친구들이 갸우뚱하면서 이제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제대로 알겠다 라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진짜 너 설명 잘한다, 와 역시 넌 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약간 자율학습을 할 때 제 기억에 1교시가 6시부터 8시까지였는데 그 2시간 동안에 재공부하지 않고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다 답변을 해줘도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전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 가르침 뒤에 오는 보람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난 잘하는구나. 가르치는 뭔가 일을 하면 나도 좀 행복할 수 있겠고 내가 또 잘하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저는 강의를 하는 걸 꿈꿔왔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살아오다가 겸임교수가 어느덧 덜컥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2, 3년 전에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뭐 1년이나 빠르면 6개월에 한 번씩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목표를 잡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2, 3년 앞에 목표를 먼저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목표를 적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잘게 잘게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시작이 2, 3년 앞에 목표를 잡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어도 2, 3년 앞에 목표를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 얘기로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정형외과 실장으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제 나이에 비해서 돈을 꽤 잘 벌었어요. 근데 그 잘 벌 수 있는 실장 자리를 나온 이유는 2, 3년 앞에 목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대학원 석사를 진학을 했고요. 석사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강사라는 것을 좀 할 수 있겠다. 강의를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체육과 물리치료 쪽을 접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피트니스로 넘어갔고요. 만약 제가 그 피트니스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돈은 잘 벌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마 돈은 훨씬 더 많이 모았겠죠. 그치만 굉장히 여기 가슴속에 꿈틀꿈틀 되는 거를 계속 억누르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좋은 면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좋은 면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피트니스에 넘어갔을 때 3개월 동안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월급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어요. 3, 4배 정도 월급이 감소가 되는 걸 감당을 하면서 굳이 휘트니스로 넘어간다? 어, 이거를 그때 주변에 제 친구들은 야, 이제 좀 월급 좀 많이 받고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왜 넘어가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체육과에서 자퇴를 하고 물리치료로 진학할 때도 그랬고, 대학병원에 나올 때도 그랬고요. 대학병원 다른 계약직들 돌다가 대학병원 정규직 자리가 나면은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래도 서울대병원에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의원급 도수치료 병원으로 간 것도 그랬고요. 거기서 실장 자리까지 갔다가 피트니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야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지기보다 좀 길게 보고 뭔가 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100% 믿어야 돼요. 어느 자기계발서를 보더라도 이 말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짓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어야 돼요. 자기계발서에 나온 얘기를 저는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게요. 제 노하우예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이 방법으로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나를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못 믿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떠오르는 것들이 혹시 뭐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꼼수들 아니면 좀 게을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만약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저의 경우에는 저를 100%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나를 100%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사실 남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가 뒤에서 노력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남들은 많이 하지 않는 시간인데 그게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100% 자신을 믿으라는 것. 만약에 100% 나를 믿지 못한다면 뭔가 나의 마음속에 걸리는 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미친 듯이 파내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꼭 명심하세요. 자신을 100%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돼요. 100% 믿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메꿔갈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실패는 계속 실패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세요. 본인을 믿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생각, 메일에 적은 걸 보면 본인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치만 나는 지금의 선택에 후회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후회 안 하는 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후회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물리치료과에 진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리치료 전공으로 진학을 하면 한번 서울에 와서 메일 다시 보내세요. 밥 한번 사줄게요.